손해보실 일이 없지만 구축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에 대출을 못 맞추거나 잔금이 준비가 안 되면 큰 돈을 날리실 수 있으니 경인주택입니다. LTV와 DTI, DSR, 부동산 규제, 스트레스 금리, 당장 집을 사야 하는데 나는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기가 쉽지 않은데요. LTV, DTI, DSR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대출 한도를 가상의 인물에 적용하여 대출 한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결혼 예정인 신혼 부부가 있습니다. 신랑은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연봉은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자동차 대출 2천만 원 이용 중이고 금리는 7%, 총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신부입니다. 신부도 4대 보험 가입된 직장인이고 연봉은 3천만 원, 현재 신용대출 3천만 원 이용 중이고 금리는 5%, 총 상환 기간은 5년입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 부부 합산 소득은 6천만 원이 됩니다. 수도권에서 분양받길 원하는 집의 가격은 3억 원이고 보유 중인 현금은 1억 원, 상환 기간은 30년,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금리는 4% 조건에 주담대를 2억 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5년 8월 기준 현재 LTV는 생애 최초 무주택자 모두 70%를 적용받고 DTI는 60%, DSR은 1금융 40%, 2금융 50%를 적용받습니다. 첫 번째 LTV입니다. LTV는 주택담보 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비율을 말하죠. 가상의 신혼부부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양가 3억 원의 집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LTV 70%를 적용받는다고 했었죠. 즉 매수하려는 집 가격 3억 원에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니 LTV 70%에 대한 대출 가능 금액은 3억의 70%인 2억 1천만 원이 되겠네요. 따라서 LTV 조건만 보면 현재 준비 중인 1억 원과 대출 최대 한도 2억 1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으니 집을 사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보시는 것과 같이 매수하시려는 집의 가격에 LTV 비율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DTI입니다.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는데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총 부채로 보고 총 부채 대비 소득의 비율을 DTI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더하기 기타 다른 대출 이자의 연소득을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상의 인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담대 2억 원을 4% 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월 납입금 95만 4,831원이고요. 1년으로 환산하면 1,145만 7,972원이네요. 금리 7%인 신랑의 자동차 대출 2천만 원에 대한 1년간 지불해야 하는 이자는 2천만 원 곱하기 7%인 140만 원이 나오고요. 신부의 금리 5%짜리 신용대출 3천만 원에 대한 1년 이자는 3천만 원 곱하기 5%로 15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럼 DTI 공식에 적용해 보면 주담대 원리금 1,145만 7,972원 더하기 신랑 이자 140만 원, 신부 이자 150만 원에다가 부부 합산 소득인 6천만 원을 나누면 23.93%가 나오네요. 즉 DTI 60% 조건에 여유있게 만족하므로 주담대 2억 원 대출은 문제없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DSR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DSR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데요. 대출을 받으려 하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 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DTI와 비교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에만 원리금 총액을 적용하고 기타 부채에 대해서는 이자만 적용했었죠. 하지만 DSR은 주택담보대출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합니다. 즉 신용대출, 자동차대출과 같이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합산하여 비율을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대출이라 할지라도 DTI 대비 DSR의 비율이 높게 계산되는 겁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더하기
기타 다른 대출 원리금의 연소득을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DTI와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가상의 인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앞서 계산했었죠. 1145만 7,972원이었고요. 신랑의 자동차 대출과 신부의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네이버 이자 계산기를 이용하여 원리금을 확인해 봤는데요. 신랑의 대출은 월 39만 6,024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12를 곱해서 총 475만 2,288원이 되고, 아내의 대출은 월 56만 6,137원으로 1년으로 환산하면 총 679만 3,644원이 되네요. 따라서 DSR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주담대 원리금 1,145만 7,972원 더하기 신랑 자동차 대출 원리금 475만 2,288원 더하기 신부 신용대출 679만 3,644원에다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을 나누면 약 38.34%가 나오네요. 현재 DSR 규정은 1금융 40%와 2금융 50%를 적용받는다고 했으니 계산 결과 약 38.34%이므로 다행스럽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더욱 강력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었는데요.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미래의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한다는 뜻이에요. 즉, 실제 주담대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인 1.5%를 더해서 DSR을 계산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금리는 변동형 상품과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적용받게 되면 변동형 상품의 경우 수도권 41.95%, 비수도권 40.11% DSR이 산정되게 됩니다. 현재 DSR 규정은 1금융 40% 내, 2금융 50% 내로 규정하고 있으니 예시로 적용한 신혼부부는 수협이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과 같은 2금융에서 주담대를 진행하거나 연봉이나 부채를 줄여 1금융으로 가시는 방법 아니면 대출을 조금 덜 받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같은 대출이라 할지라도 DTI와 DSR의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총 부채 금액이 크게 잡히는 DSR이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되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고객님의 경우 절세 측면에서 소득을 낮춰 신고해야 이득이 되시기 때문에 막상 집을 사실 때 소득 금액이 적어 DSR 규제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카드 이용 금액으로 추정 소득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직전년 종합소득 금액이 2,400만 원 이하시라면 신용카드 사용액의 약 2배를 곱하신 금액으로 소득이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2,500만 원 사용 시 5천만 원까지 소득이 인정되는 거죠. 오늘은 LTV, DTI, DSR 규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축 분양의 경우 대출이 발생되지 않으면 계약금은 모두 돌려드려 손해보실 일이 없지만 구축을 알아보시는 경우에는 계약 후에 대출을 못 맞추거나 잔금이 준비가 안 되면 큰 돈을 날리실 수 있으니 대략적인 대출 한도를 꼭 확인하시고 구축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많이 나오는 신축 건물은 실거래가나 공시지가가 없기 때문에 감정가를 토대로 주담대가 발생됩니다. 구축을 매수하시는 것보다 신축이 대출 한도나 다양한 면에서 더욱 유리하니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지역별 분양 현장들을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